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은데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광주 전남 유일의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이자 수익도 지난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민찬홍 씨. 매장과 창고로 쓰는 건물 임대료만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점점 더 높아지는 이자는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민 씨는 치솟는 금리에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더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좀 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점포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간 사이에 이자가 갑자기 2배에서 2.5배 정도가 올라버려가지고 민 씨처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금리는 은행에게는 실적이 됐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 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섰고 비용을 뺀 이자 이익도 전년 대비 1,200억 원 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500억 원으로 또다시 전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6.49%,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과 함께 지방은행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실적 잔치 속에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초과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균 대출 금리가 높았던 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출해준 결과라며 단기 순이익의 10%가량을 사회공헌 활동 금액으로 쓰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입소자 간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시설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고발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장애 등급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남녀 17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년 동안 입소자 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가 확보한 직원 업무 공유 SNS 메시지 등입니다. 직원의 관찰이 취약한 시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캔커피를 주며 신체를 만졌다. 남성 거주인이 여성 거주인의 옷에 손을 넣고 성적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등의 내용입니다. 상담 일지에는 성추행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더 구체적인 진술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다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여성 거주인을 홀로 강당에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의료진의 자문을 근거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부 기관을 하겠지만 그런 터치 정도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끔 일어나는 얘기고 또 환자이고 그래서 저희는 의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장애 특성상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기관 상담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재발 위험이 큰 만큼 단순 격리는 적절한 대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설 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결정을 시설에서 하는 것 자체 그거를 빨리 저는 깨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광주의료원 설립 요구를 외면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소멸 시대에 낙후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광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며 경제성을 내세워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는 건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몇 푼의 돈과 맞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최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가 금지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여수 지역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졌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무산되자 소유주들은 결국 부설 주차장을 짓는 방식으로 용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여수시 웅천동의 비어있는 땅입니다. 한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최근 이 부지를 매입해 21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타워를 짓기로 했습니다. 숙박업 대신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변경이 무산되자 각 세대가 비용을 부담해 법적 기준에 맞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348세대 가운데 숙박업을 하려는 일부를 제외하고 311세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하는가는 인근 주민들과의 그 화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근의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도 584세대 가운데 538세대가 인근에 주차타워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부설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주차장을 확보한 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부분인 327세대가 용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채울 때 그 생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물 올릴 때 세대별로 분양과 허가, 전입신고의 용도 변경까지 여러 논란을 불러온 생활형 숙박시설. 여수시는 소방법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 신청 세대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젯밤 8시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붕 등 주택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불씨가 지붕으로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2024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74%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은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 127명 가운데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95명 중 81명을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출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대를 두고 있는 조선대와 전북대, 원광대 등 호남권 4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민간 위탁업체 소속에서 공단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상담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입사 날짜에 따라 필기와 면접 시험을 통과한 인원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을 바탕으로 군수산업에 진출합니다. 광주시는 어제 육군 군수사령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차 산업과 군수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육군은 계룡대 자율주행 셔틀의 실증 운행에 협력하고 미래차와 관련한 군수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국방에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시점이라며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이용해 지역 기업의 방산산업 진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이 전남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장성군은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학기당 200만 원씩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지원 기준은 30살 이하로 보호자가 공고일인 1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한의학 박사인 조옥연 전남도의원은 전남의 토양 환경은 게루마늄과 같은 건강에 좋은 원소의 함유량이 높아 맨발길 조성에 최적지라며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0.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고요. 낮 기온도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은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가량이나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 15도, 화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고흥 17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영암 15도, 완도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난 뒤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